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할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마케터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야.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소재 제작 방법 소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네. 이제 광고를 돌리려면은 소재가 있어야 이제 가능하겠죠. 저희는 직접 소재를 제작하기도 해서 어떤 소재가 좀 효율이 괜찮고 좀 어떤 트렌드에 맞는 소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편이라서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선정한 것도 있고요. 이제 좀 어떤 소재는 금지되어 있는지 뭐 경험에 의해 알고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꿀팁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 소재를 제작하기 전에 이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자사 및 상품을 분석한 후에 소재에 녹여낼 소구점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영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소구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소구점이라고 하면은 홍보 포인트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각 상품별로 소구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이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 좀 객단가가 싸다 하면은 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경쟁사랑 대비해서 5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하고 있으면 홍보 문구를 뭐 전국 최저가 얼마 혹은 뭐 현존하는 뭐 식품업계 중 가장 저렴한 가격 등처럼 좀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좀 객단가는 좀 저렴하진 않은데 현재 세일 중이시라면 이걸 또 활용해서 선착순 몇 명 할인 특가 제공 혹은 뭐 최대 몇 % 파격 할인 제공이라는 좀 문구를 제작을 해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 말고도 좀 다양하게 소구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특히 뭐 상품 특성이나 연예인 착용 누가 했다 이런 걸 좀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소구점이라고 하면은 뭐 방수 기능이 있다, 좀 상품의 상품성을 나일론 재질이다, 뭐 특허 인증받은 기능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좀 후킹성 멘트를 더해서 비 오는 날 들고 나가도 끄떡없는 방수 무슨 재질 아니면 뭐 장미칼도 소용없는 뭐 강철 재질처럼 좀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소구점을 찾아서 홍보 문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까 좀 잠깐 언급드린 뭐 연예인 착용 소구점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어디에 나온 제품 아니면 요즘에 유튜버들도 많이 보니까 유튜브 누가 착용한 화제의 그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소재 만들 때 그런 홍보 문구만 뭐 적어줘도 되게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할 때 확 소비자가 이목을 이끌 수 있는 좀 후킹성 있는 맞아요. 소재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네. 그러려면 솔직히 대부분의 이제 광고에 있어서 가장 후킹 포인트는 가격 면에서가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은 소구점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네. 이제 모든 제품들이 이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우리 자사만의 소구점이 담긴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찾아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제품의 소구점 플러스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트렌드나 네, 요즘에 이제 시즌 같은 거를 좀 반영해서 소재의 소구점으로 녹여내는 편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좀 장원영 님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럭키 럭키 비키잖아.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거 했을 때도 뭐 5만 원 저렴한 이벤트, 막 5만 원 이벤트 막 이런 것보다는 뭐 갑자기 길 가다 5만 원 이벤트를 럭키 비키잖아. 이런 식으로 좀 소재를 좀 재밌게 해서 소비자들 이제 후킹 포인트가 되는 이런 문구를 적거나 네. 또 아니면은 요즘 아까 말했듯이 장마철이잖아요. 이런 네. 여름 시즌을 이용해서 뭐 저번에도 이제 저번 라이브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샴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샴푸들이
이제 한번 감으면은 이제 여름철 장마철에도 좀 부스스한 머리가 좀 찰랑이는 머릿결로 바뀐다. 막 이런 소구점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또 하나 연예인 착용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소재들이 진짜 잘 먹히고 있어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연예인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소재가 좋은 이유가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신뢰성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충성 고객들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관심은 없던 제품이었더라도 내가 좋아했던 인플루언서가 착용을 해봤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저도 한 번쯤은 그거를 사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 네. 어쨌든 이 연예인이 착용을 한 샷이 좀 잘 어울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사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자사가 이용할 수 있는 뭐 인플루언서 날씨 뭐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소재를 제작할 때 소구점으로 녹여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상세 페이지 찾아보면은 소구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쫙 나열해서 뭐 소재 하나당 소구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좀 저희가 어쨌든 마케터하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쓰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광고주분께서는 자기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광고주님께서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좀 마케터적인 트렌드나 이런 부분이랑 이제 광고주분께서 알고 계시는 자사의 강점, 네. 뭐 진짜 제품에 대해 좋은 점을 좀 이제 섞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진짜 최적의 소재를 뽑아내는 게 가장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좀 광고주님과 마케터의 소통도 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구점을 나열을 했으면 소재를 한번 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사용을 하는 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케터나 디자이너마다 사용하는 툴이 좀 각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전문가 분들은 포토샵을 많이 이용해서 소재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광고주님들이나 대표님들과에서는 이제 뭐 직접 뭐 전문가처럼 진짜 포토샵을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만지기 쉬운 게 좀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 같은 좀 무료 디자인 제작 툴을 사용해서 제작이 가능하니까 한번 좀 포토샵 너무 막막하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포토샵으로 정교한 소재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망고보드도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되게 사용해보니까 되게 쉽고 편리해서 한번 사용한 이후로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툴이어서 망고보드랑 미리캔버스 그리고 포토샵 이게 각자 맞는 거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좋은 툴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저것 써보면서 좀 각자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도 좀 포토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포토샵 툴은 좀 잘 다루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포토샵을 킨다는 것 자체가 이 이미지 하나하나 다 필요하고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만져야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포토샵을 모두가 잘 다룰 수는 없잖아요. 유료 툴이기도 하고 이제 네.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제 포토샵을 이용하기 어려울 텐데 네. 진짜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 같은 이런 무료 툴 같은 거를 이용해보시는 게 좋은 게 되게 쉽고 간편하고 또 생각보다 퀄리티가 매우 높아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제가 포토샵이랑 뭐 이런 무료 툴도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네. 세부적인 그런 뭐 질감 표현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해서 망고보드나 미리컨버스로도 지금 나와 있는 광고 소재들 다 전부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한번 이런 툴도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AI 소재가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활용을 하는 추세인데 저는 아직 AI 소재로 직접 뭐 활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반응도 좀 더 갈리고 있고 이게 뭐 AI를 활용을 해서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아직까지는 좀 살짝 애매해가지고 좀 AI로 이제 뭐 만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를 뭐 사람을 AI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색하다라는 반응도 있어서 저는 AI를 만약에 활용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배경 삽입이라거나 소품 같은 거를 좀 삽입을 할 수가
수가 있거든요. 뭐 봄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 상품을 두고 그 뒤에 뒷배경을 뭐 벚꽃나무라든지 아니면 좀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런 표현은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좀 배경 아니면은 이제 뭐 조그만한 소품 삽입 같은 거는 활용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좀 그것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AI 소재가 요즘 되게 잘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는 이런 AI 소재 같은 거는 좀 적극 활용해본 것도 좋은 게 어쨌든 좀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AI 툴을 한번 AI의 소재를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네. 이제 어떤 소재에서는 좀 괜찮은 소재도 있었고 아닌 부분은 아니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또 AI라서 좋고 안 좋고라기보다는 또 이 여러 요소가 있어서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한번 AI 소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성공 사례가 있었어서 좀 CTR이 좀 잘 나왔던 소재가 있어서 한 소재 여러 개를 제작하면 하나쯤은 AI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제안을 좀 자주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떨 때 그 AI 소재를 이용하는 게 좋냐면 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좀 자극적이지만 않으면 좀 웬만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소개팅 앱에서도 요즘 AI 이미지 많이 넣고 그러잖아요. 네, 실물 넣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니까. 네, 뭐 네, 그런 거나 뭐 저희가 하나하나 광고 제품에 사람 같은 거를 넣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 그냥 AI 좀 한번 적극 사용해보고 뭐 아니면은 그때는 뭐 소재 이제 빼면 되니까 맞아요. 한 번쯤은 시도해볼 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AI 소재도 한번 만들어 보셔서 활용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업종별로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소재 만드는 팁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제 업종별로 나눈다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많죠. 뭐 식품, 뷰티, 패션, 창업, 뭐 애견용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이커머스 업종, 뭐 DB 업종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우선 식품 업종부터 좀 한번 소재 어떻게 만드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전 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리뷰를 많이 활용하는 소재를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뷰가 뭐 4.8이다 아니면 5점이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진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한 리얼 후기를 들고 와서 뭐가 좋은데 너무 마음이 잘 맞네요 이런 식으로 맛이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소재에 녹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식품이다 보니까 좀 식감이나 뭐 이제 제품 질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소재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식감 같은 경우에는 좀 만약에 그래놀라다 하면은 뭐 청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서 섞고 있는 뭐 그런 영상 소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고구마 말랭이다 하면은 좀 쫀득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휘어가면서 우리 고구마 말랭이는 이렇게 쫀쫀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영상 소재 같은 거 활용하시면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식품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는 타겟층에 따라서 소재 제작 꿀팁이 또 이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좀 부모님 세대의 간식 같은 식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약간 솔직히 식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혈당 이런 소구점을 잡아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한번 여러 개의 소재를 돌려봤었을 때 이런 연령층이 좀 높은 세대에서는 이런 건강 관련된 거나 네, 혈당 요즘에 이제 제로 이런 거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뭐 저혈당 뭐 간식 이런 부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영상 소재가 진짜 잘 먹혀요. 맞아요. CTR이 진짜 잘 네. 나오고 네. 이게 또 이제 배고플 때 이게 딱 뜨면은 뭐 이제 과자 뭐 치즈 이런 거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네네. 돈가스 같은 거 네. 잘랐을 때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 소비자들끼리도 이거 공유하고 이제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노출 되니까 거기서 이제 충동 소비가 딱 일어나기 맞아요. 좋은 제품이기도 해서 뭐 이런 영상 소재를 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식품은 워낙 또 범위가 넓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또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고안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뷰티 같은 경우에는 좀 모델을 활용한 소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사에서 모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모델의 제품을 들고 있는 그런 소재도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뷰티 같은 경우에는 색상, 뭐 화장품 이제 뭐 블러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발색된 색상을 좀 이미지로 잘 표현을 한다거나 뭐 반짝임, 뭐 묻힘 정도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는 게 전 중요를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제가 살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재를 제작할 때 한번 바라보고, 아 내가 소비자라면은 어떤 소재에 좀 끌리겠다, 어떤 소재를 좀 클릭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런 소재도 괜찮아요. 네. 이제 색조 같은 경우나 이제 피부 이제 무너짐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뷰티 제품을 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도 영상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런 영상 소재들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뭐 처음에 쿠션을 바르고 이제 출근을 하고 몇 시간 후에 봤더니 무너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했을 때 묻어남 그런 그런 것도 것도. 그런 부분도 좋고, 근데 꼭 그게 영상 소재가 아니어도 좀 피부 같은 경우 이제 몇 시간 뒤에도 뭐 똑같은 피부 이런 거나 뭐 입술 같은 것도 뭐 먹으면은 다 지워지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뭐 뭘 먹어도 이제 입술 안 지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 아까 뷰티 모델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 또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이 발랐을 때 예쁘니까 우리도 사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딱 립만 봤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발랐을 때가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입술을 발린 샷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모델 활용 같은 것도 좀 적정으로 하면 좋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요즘에 여름이니까 또 각질 제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각질 제거를 했는데 제 각질이 우수수수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좀 영상 소재들이 자극적일지라도 소비자들을 확 이끌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뷰티에서 넘어가서 만약에 패션 업종이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런 소재를 좀 많이 만들었던 게, 뭐 저희가 이제 코디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거 자사 상품들 이렇게 모델 한 명 세워두고 아니면 이제 마네킹 같은 거 세워두고 이렇게 옷 콜라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디를 소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옷은 핏 같은 거 입었을 때 어떤 핏이 나는지 그런 사진으로 좀 녹여를 내거나, 아니면 색상, 아니면 뭐 질감 이런 것도 표현을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메타 광고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이제 메타 광고에서 이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이미지는 좀 진짜 코디 샷을 위주로 하는 거의 이미지들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게 저희도 이제 패션 봤을 때 질감이나 색감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상세 페이지로 더 자세하게 보는 부분이지, 일단은 딱 쿠킹해서 이제 소재를 들어가기까지는 그 모델 핏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돌리시면 진짜 우리 패션에서 가장 조금 인기 있는 제품, 좀 잘 되어 있는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요즘에 뭐 보시면 릴스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직장인 출근을 뭐 먼데이, 투스데이 막 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도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혹해서 들어가요. 그럼 코디를 한꺼번에 여러 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보통 옷 잘 못 입는 사람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세트업 같은 거를 눌러서 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먼데이, 투스데이 이런 식으로 빨리 지나가면서 이제 옷 코디를 여러 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패션 업종에는 코디가 좀 킥포인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이커머스에서 살짝 넘어가서 창업 업종을 한번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창업 가맹업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좀 매출 강조,
뭐 우리 자사는 뭐 몇 퍼센트의 매출 보장이 됩니다. 몇 억 원의 매출이 보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자사의 프로모션이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강조하는 거는 무조건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력 있는 메뉴 자사만의 그래서 이제 뭐 한철 장사가 아니라 우리는 뭐 시즌별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좀 요 베스트 메뉴로 지금 몇 년간 유지를 해왔다.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면 창업 업종에서는 좀 두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창업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소구점으로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네. 진짜 말씀대로 매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우리 창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뭐 가맹비, 뭐 면제, 뭐 맞아요. 로얄티 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좀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요소고 왜냐면 창업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우리가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살려서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비싼 제품도 아니고 좀 후킹성이 강한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좀 창업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보고 좀 그거에 대해서 후킹이 될 만한 진짜 큰 포인트가 있어야 넘어가기 때문에 네. 진짜 매출 강조 뭐 이제 뭐 면제 이런 거나 아니면 좀 타겟을 좀 제대로 잡아서 뭐 소자본 이런 타겟을 잡아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이제 예를 들면은 샐러드 업종이나 이런 거는 좀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타겟을 그렇게 걸고 그런 소재를 뽑아내는 것도 뭐 하나의 포인트도 될 수 있겠죠. 맞아요. 퇴직하고 나서 하기 좋은 창업, 뭐 쉬운 창업이라고 하면은 뭐 4060 세대한테 이제 뭐 타겟팅을 해서 그렇게 노출을 시키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가게를 조금 이제 얻는 것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맞아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평수도 좀 중요한데 뭐 맞아요. 작은 평수로도 이게 창업이 가능하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것도 좀 CTR이 잘 나온 소재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창업업종 이거 되게 다양하게 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애견용품? 애견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영상 같은 걸 활용하면 좋은 것 같은 게 이것도 영상 소재가 좋은 게 우리 자사 제품을 사용했을 때 반려견이 어떤 모습을 띠는지 아니면은 뭐 반려견이 먹고 있는데 되게 좋아한다 막 되게 활동적이다 요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그 모습을 비춰주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애견용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이제 동물이잖아요. 네, 이제 네. 애기 같은 경우나 뭐 애견용품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약간 그 대상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는다는 걸 어필하는 것도 저는 좋은 소구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네스 같은 걸 차도 되게 불편해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아지가 이거 차고 그냥 안 입은 것처럼 잘 다닌다. 뭐 옷도 똑같아요. 옷 입으면은 되게 뚝딱 끼는 이제 강아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냥 강아지가 잘 입고 거기에 이제 잘 어울리고 이제 네. 예쁘게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좀 걸어두는 것도 좋고. 네. 애견용품 그리고 또 이제 애견용품도 좀 먹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애들이 이제 약 같은 거나 영양제 있으면 이제 먹고 이제 몇 개만 이렇게 딱 뱉고 막 그런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먹는다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좀 강아지, 뭐 반려견을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육포나 간식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반려견 생일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이 예쁘게 뭐 왕관이나 뭐 생일 옷을 입고 그 앞에 우리 상품을 나열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자사 상품만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 반려견이랑 상품이랑 좀 어우러지는 게 조금 왜냐면 포커스가 아무래도 우리 반려견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그런 용품이다 보니까 좀 포커스를 뭐 자사 상품에 맞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반려견이 사용한 거 그리고 좀 행복해하는 모습을 좀 강조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약간 우리 애기가 쓰는 상품이니까 맞아요. 이제 나를 내가 편하자고 하는 용품이 아니라 우리 애기가 편하자고 하는 행복했으면 하는 용품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가득가득 담아내면 좋겠죠. 맞아요. 진짜 애기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도 뭐 유아용 패드가 있잖아요. 애기 패드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애기 패드만 보이는 상품 이미지랑 뭐 아기가 거기서 누워서 웃고 있는 그런 이미지 소재를 둘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로 CTR이나 전환율이 애기가 그거를 누워서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뭔가 상품이 강조되지 않아도 아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게 좀 소재가 좀 효율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소재 제작에 있어서 이제 좀 영감을 얻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또 굉장한 저희 마케터들의 꿀팁인데 네. 만약에 소재를 좀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감을 먼저 찾고 싶다거나 뭐 우리랑 비슷한 경쟁사들은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는 저희는 이제 메타 광고 라이블러리라는 그 툴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글에 뭐 광고 라이블러리를 검색하고 접속을 해서 원하는 키워드 아니면 뭐 경쟁사 아니면 자사 업체명을 검색하면 소재들이 쫘라락 뜨게 돼요. 저희가 한번 또 이거 보여드려 볼까요? 네. 요게 아이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구글에 광고 라이브러리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모든 광고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립스틱? 좋아요. 보면은 이렇게 되게 네. 모델 그런 소재. 활용, 아까 말씀드린 모델 활용, 그리고 프로모션 강조 음. 이런 거 되게, 그리고 이제 영상 소재 활용 맞아요. 되게 이제 많죠. 네. 이런 거나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거는 식품은 혹시 하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네 닭가슴살? 또 닭가슴살 여름이니까. 좋네요. 닭가슴살 이런 단백질 단백질. 함량 이런 것도 되게 사람들이 맞아요. 좀 많이 후킹할 수 있는 포인트죠. 궁금하니까 이런 샐러드 찹스. 무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소재를 뽑을 때 여기서 이제 다른 타사들은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메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들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네. 한번 여기서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유행하는 후킹 멘트들 같은 거 좀 어떻게 녹여내지? 뭐 럭키비키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매체에 유익 좀 잘 접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후킹 멘트들 같은 거를 좀 참고하는 편이고 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좋았던 게 제가 소비자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소재를 막 검토를 하니까 어떤 소재가 더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구나, 이런 소재를 클릭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알 수 있어서 이제 소재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은 이제 CTR이나 뭐 CTA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뭐 조금 더 꿀팁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기간이 되게 오래된 소재가 있어요. 아니면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재?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잘 나오는구나 이런 소재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도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효율을 확인하고 광고 이제 뭐 수정을 할 때 효율이 잘 나오는 소재는 오래도록 남겨두고 이제 그 소재로 아니면 캠페인을 재설정을 하고 뭐 다른 걸로 설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한 소재로 광고를 오랫동안 라이브 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 소재가 반응이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하나 한번
짚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좀 오래된 소재들이 이제 그냥 냅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방치시켜두는 경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이벤트나 뭐 시즌성 강조하는 소재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이벤트가 끝났는데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맞아요, 좋은데 맞아요. 은근히 그런 광고주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지금 7월인데 6월 이벤트 맞아요. 이런 네. 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러면 진짜 광고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좀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달 좀 소재 같은 거 수정할 건 없는지 좀 검토하면서 그런 것들 세심하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배너 광고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배너 광고에서도 이제 저희는 좀 메타 쪽으로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메타뿐만 아니라 뭐 GFA, 뭐 GDN, 모비온, 리어클릭, ADN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체별로 설명을 해보자면 소재를 제작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북이랑 인스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피드용 1대1로 이제 정사각형 사이즈 소재나 아니면은 스토리용으로 9대16 소재 사이즈로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게 좋고, 요즘에는 또 좋은 게 메타에서 어드밴티지 기능을 좀 활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맞춤 리사이징이 돼요. 근데 이제 사이즈와 더불어서 이제 어디에 노출됐을 때 이미지 밝기나 선명도 조절이 되면 더 최적화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그 메타 어드밴티지 이용해서 하면은 좀 편리하게 메타 소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메타 광고 소재 올릴 때 멘트 같은 것도 저희가 적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모바일에서 좀 확인을 많이 하니까 좀 이모티콘 같은 거 좀 적극적으로 화려하게 활용하는 게 좋고 눈에 띌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좀 후킹 멘트와 이모티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메타 말고도 GF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이버 매체다 보니까 주 연령층은 좀 3050 세대에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글씨도 크고 흰 배경에 좀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를 좀 확실히 전달을 하는 게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타겟팅에 따라서 뭐 우리 남편, 우리 딸 이런 표현을 쓰면 확실히 클릭률도 좀 향상하는 것 같고, 조금 GFA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멘트에서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다빈 마케터님께서도 말했다시피 뭐 샴푸바 쓰고 각질 300% 개선, 좀 비듬량 100% 하락,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는 좀 직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GFA에서는 포인트인 것 같고, GDN은 이제 구글 배너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구글 관련 매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튜버가 사용한 제품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GDN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 GDN도 자동으로 맞춤 리사이징이 되기 때문에 좀 리소스가 좀 덜 드는 매체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메타에서는 좀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GDN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 활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비교적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심지어 느낌표 2번 반복해서 좀 생동감을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구글 자체에서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각 매체별로 사이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문구 같은 건 뭐가 되고 뭐가 없는지 좀 반려사항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소영 마케터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지면에 이제 내 소재가 잘 먹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지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지면에 있어서 효율이 가장 좋은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뭐 릴스 지면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온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9대16 사이즈로 좀 적극 소재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좀 노출을 많이 시키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게 네. 해야 좀 광고비 누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맞아요, 더 맞아요.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GFA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직관적인 문구가 좀 중요해요. 어쨌든 3050 GFA가 이제 밴드 지면이나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좀 연령층이 높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구매가 자주 일어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3050 세대들이 이제 복잡한 것보다는 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딱 보고 사야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소고점이 확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개선, 뭐 하락 이렇게 쓰는 거는 맞아요. 좋기는 좋아요. 네. 좋긴 좋은데 이제 어쨌든 네이버 측에서 이게 되게 GFA가 반려가 되게 잘 되는 매체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다른 매체보다 유독 좀 반려를 까다로워요. 네, 까다로워요. 네. 이거 네이버가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소재 검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검수가 똑같은 거를 등록을 해도 막 이거는 됐고 이거는 반려됐고 이런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직접 네. 하다 보니까 좀 날마다 다른 네, 경우도 똑같은 있어요. 걸 써도 하나는 승인이고 하나는 반려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좀 수치적인 거를 쓸 때는 좀 소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1위, 뭐 2위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1위, 2위인 걸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 측에서도 아 오케이 이게 증명 수단이 되는구나 라고 해야 그거를 승인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진짜 지표를 같이 넣어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소재 반려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영 마케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앞서 뭐 얘기를 했듯이 GFA는 좀 소재 반려가 심하고 까다롭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GFA 같은 경우에는 남녀 속옷을 이제 단일 노출 시키는 소재 아니면은 뭐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구는 절대 불가능하고 뭐 요거는 좀 다양하겠지만 뭐 남녀 비하나 종교나 장애 관련해서 뭐 사회적으로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반려를 당했던 예시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갈색병 화장품 요거는 이제 되게 에스티 로더 그 특성 상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들어도 알만한 좀 표현들인데 이제 그거의 특성 상품을 좀 저격한다라는 거는 이거 절대 안 되고 이제 남녀 비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되게 좀 범죄적으로 비하 발언이 아니더라도 좀 대머리 50대 남성 요런 표현은 좀 남녀 비하 발언으로 취급이 돼서 금지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급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한데 이제 표현하고 싶으면 증빙 자료 또 제출을 해야 돼서 그런 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비속어도 좀 사용이 불가능한데 똥내 난다. 뭐 똥내 나는 우리 아빠 입냄새 한 번에 제거 뭐 요런 식으로 좀 멘트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똥내 난다 아니면 뭐 똥색 뭐 이런 약간 좀 민감한 표현이 들어간 건 절대 안 되고 뭐 존맛탱, 게이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되게 비속어라고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좀 일상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아 너무 존맛탱이다, 개꿀이다 이런 표현도 좀 친근하지만 GF에서는 제한이 된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웠던 게 뭐 장어식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딱 소극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원기 회복이나 원기 활력 회복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넣어야지 확실히 좀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아예 반려 사유가 돼서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다이어트 식품인데 진짜 다이어트라는 네 글자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적인 어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요런 것들 돌려서 어떻게 자사 상품을 표현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모델의 뭐 착샷이나 모델샷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약간 좀 신체 부위가 너무 과도하게 드러나거나 좀 부각이 되면 반려가 되고 뭐 저는 좀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을 한 게 남성성을 드러내는 뭐 호랑이나 사자 말 같은 거를 좀 같이 곁들여서 표현을 해도 반려가 되기 때문에 좀 GFA는 이런 반려 사유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세심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좀 소재도 저는 미리미리 여러 개 만들어 놓는 편이고 광고도 다음 주에 라이브 된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소재 반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넣어놓고 아 된다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라이브 바로 돌리고 이런 편입니다. 네, 이제 진짜 반려가 쉬운 매체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개를 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맞아요. 좋아요. GFA는 네. 진짜 총알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좀 다이어트 키워드 못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업종들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건기식이나 네. 이런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가 조금 주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좀 반려나기가 좀 좋은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건기식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치아 관련된 그런 제품도 했었었는데 네. 이게 자칫하면 뭐 병원 업종처럼 이게 엮일 수가 있다고 해서 되게 소재 관료가 많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우리 막 이런 광고를 했을 때 뭐 좀 예민한 부분이다 좀 병원 업종이랑 조금 엮이면은 웬만해서는 맞아요. 반려가 잘 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장어 식품 광고에 맞아요. 원기 회복 이런 단어도 어떻게 보면 저희 건강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제 반려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DFA는 좀 반려 소재, 반려 사항이 많으니까 좀 일일이 확인을 세심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 뭐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메타는 조금 더 반려 사유가 적은 편인데 아무래도 메타는 해외 매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범죄를 조장하거나 아동 학대, 좀 차별 혐오 발언 등에서 좀 반려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담배나 약물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금지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주로 반려가 나는 편이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간혹 좀 잘 녹여내면 광고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한데 이제 뭐 메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반려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면 반려가 난다라기보다는 다이어트 식품 뭐 금융 뭐 대출 관련 광고는 되긴 되는데 만 18세 미만 노출은 절대 안 돼. 그리고 뭐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도 뭐 만 18세는 무조건 제한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고 좀 타겟팅별로 나라별로 좀 어떤 데는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국내에서만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해외로 송출되는 광고 매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도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메타에서 여기엔 노출시키지 마 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제한을 걸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좀 상세하고 복잡한 느낌이어서 우선 넣어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노출하지 마 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하면은 메타에서는 저는 좀 반려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메타에서는 좀 가장 많이 쓰는 소재이자 좀 반려가 잘 되는 소재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가 원래 메타 측에서는 조금 반려를 주는 소재예요. 네. 근데 이제 메타에서 비포 애프터를 쓰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광고 보면 그래도 보이잖아요. 맞아요. 비포 간혹 애프터. 보이거든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소재가 반려가 됐다고 해서 아 그래? 비포 애프터 반려했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 등록해. 이렇게 했는데 또 반려됐어? 또 등록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계정이 정지당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비즈니스 계정이 되게 좀 민감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려가 되면은 좀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정지를 시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노출을 시켜보고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이제 다른 소재를 짜면 되기 때문에 네. 비포 애프터 소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등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라이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재를 만들 때는 소구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소구점을 나열을 해서 한 소재에 한 소구점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소재 제작 툴은 뭐 포토샵, 망고보드, 미리캔버스 각자 맞는 거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업종별로 어떻게 소재 만들면 좋을지 그리고 뭐 소재 만들 때 참고하면 좋은 거랑 이제 매체별로 소재 반려 사항 어떻게 확인을 하면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되게 도움이 되셨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막 소재 제작에 얘기를 할 게 진짜 정말 많았죠. 사실 끝도 없어요, 네. 진짜로.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소재 제작 관련해서는 조금 좀 잘 아는 편이니까 만약에 뭐 소재에 궁금한 점이나 뭐 소구점을 뽑는 게 어렵다 하면은 저희가 뭐 상담도 도와드리고 컨설팅도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이쪽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재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광고 관련해서 모든 상담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 양다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